12번까지 다 풀게. 준호는 풀었을 거라고 믿고. 네. 자, 1번부터 12번까지요. 자, 여기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얘네들이랑 맞춰봐야 되는데요. 1번의 이동거리는 여기에서는 크기만 쓰라 그랬으니까 방향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동거리는 150m고요. 변이의 크기는 50이고요. 자, 2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동글 x, x. 5번에 16, 6번에 4, 7번에 x 동글 x, 10번에 3, 11번 마이너스 10, 12번은 서쪽으로 7. 아 1번 틀렸다. 이거를 자, 이따 틀린 거 빨리 확인. 딴 소리 할 시간 하나도 없어. 조금이라도 더 봐야 너네 이번에 점수 나와. 1번 방향을 썼어요. 방향 쓰면 안 돼요. 크기만 쓰라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곱게 11.5. 나도 중국어 어떻게 쓰는지 훨씬 낫지. 난 양심적으로 그게 좋다. 문제는 포물선 푸는 거지만 포물선을 풀려면 직선상의 운동이 완벽해져야 되거든요. 자, 틀린 것들을 확인했어요. 네. 그 중에서요.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설명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딱이요. 몇 번? 5번. 5번 보시면요. 자, 0에서 10초 동안 이동거리는 몇 미터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거 시간 위치 그래프 좀 잘 보시면. 자, 맨 처음에는 기준점 0에서부터 6초 동안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총 10m 갔다가 자, 6초부터 4초까지는 뒤로 아니 6초부터 10초까지는 뒤로 백해서 기준점으로부터 4m 떨어진 지점에 왔다는 건 뒤로 간 거리가 6m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 이동 거리는 10 더하기 6이니까 16m여야 된다고요. 이해돼? 예. 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이동 거리는 16m고요. 이때 변이의 크기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0에서 4를 연결하면 4m 이렇게 나옵니다. 서율 뭐가 좀 있냐 이 중에서? 돼요? 11번에 11번이요. 90. 자, 다음 여러 가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10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급제동을 하여 2초 후에 정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속도가 20이었다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급제동을 했을 때 20에서 예쁘게 이제 속력이 줄었을지 아니면 뭐 이렇게 줄었을지 어떨지는 몰라요.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 우리 평균은 그동안 우리가 구했던 게 다 평균입니다. 총 시간 동안에 뭡니까?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가속도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가속도의 변화량은요. 우리가 모든 거의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2초라는 시간 동안에 나중 속도 0이고 처음 속도가 됐어. 네,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가는 거 맞죠? 빼는 방향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겁니다. 또요. 10번이랑 11번에 방향을 적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네, 여기에서는 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됐어요. 됩니까? 네. 넘어가죠. 자, 속도를 조금 붙여서 갈게요.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뒤는 조금 허리입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들입니다. 자, 13번부터 20번까지 갑니다. 질문 없이 갑니다. 20번?
3분 줄게요. 다 푼 사람 있어요. 쌤 물 마시고 더 부러운데. 나와. 자, 채점 시간 모자란 사람. 자, 수능 계열은 이렇게 나와요. 다 불러볼게요. 자, 13번부터요. 13번은 왼쪽으로 3,
14번에 35, 15번에 2, 16번부터 동글동글 X, 19번에 100, 20번에 3V 제곱. 근데 13번에 오른에 마이너스 3으로 써도 돼요. 네? 13번에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으로 써도 돼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은 뭐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왼쪽으로인데? 그리고 반대로 쓰는 건 어? 반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면 왼쪽이라는 뜻이야. 뭘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 안 돼요. 왼쪽으로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쓰시면 안 돼요. 자, 꼬맹아, 20개 전체 합해서 몇 개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맞은 개수. 네. 아 1번. 원위의 크기 방향 쓴거 틀린 거죠. 네. 자, 서율, 승현, 14, 유연, 아 1번 어? 17, 휘준, 19, 문경, 16, 민서, 19, 찬서, 19, 승우 없고 채린, 18, 준환, 주원, 선호, 15개. 예지, 12개. 준호, 휘결, 18개 담규. 17개. 네, 이 정도.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할 거예요. 19번에 19번 또 20번이 19번, 16번, 20번 19, 16, 20.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요, 이게 내가 쓴 답이 맞아 틀려를 우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수능이고요. 고등학교 문제들은 정해진 답 말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너의 의견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6번, 19번, 20번인데요. 16번을 보시면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인데요. 직선이라고 하는 이 상에서요, 이 아이가 운동하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한쪽 방향을 플러스 한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보셨으니까 저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물체는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림이고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옳고 틀림을 OX 해라 이거 뭐냐면 수능에서 나온 기억, 니은, 디귿 보기 같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 맞는 거 모두 골라라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문제는 고등학교에 있는 책들의 문제는요,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평 문제하고 수능 문제 그대로 갖다 붙여요. 여러분들이 자의를 사던 수특을 사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쓰는 책들 다 넣습니다. 어떤 책을 사더라도 다 모평이나 수특에서 나왔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는 방향을 가지니까 이게 뭐냐면 플러스 40 얘가 됐어. 네, 여기에 있는 플러스는 운동 방향이잖아요. 속도는 변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쪽으로 40을 빠르기로 가. 근데 속도가 점점 뭐해져? 줄어들어. 됐어? 그래서 속도가 얼마 됐어? 0 됐어. 그 다음 뭐 됐어?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는 속도가 0 되고 나서 방향을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앞쪽 방향으로 갔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고요. 방향은 X절편에서 바뀌는 거야. 자,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얘가 속도가 이렇게 됐어. 얘 방향 바꿨니? 절편 뚫고 나와야 바꾸는 거야.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방향 바꾸는 거 아니라고. 됐어? 얘는 속도가 바뀌었어요. 얘 방향이 바뀌었어요지만 얘는 그냥 멈췄어요. 방향 바꿨다고 얘기 안 해. 알겠어? 이런 뉘앙스야. 고등학교에서 쓰는 뉘앙스야. 자,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얘는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여러분들 가속도 보세요.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일정해요. 일정하죠. 됐어?
알겠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맞아요. 알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 알겠지? 이렇게 된다. 크기가 계속 일정할 때 직선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있어.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은 맞아. 알겠어? 네. 그래서 사실은 직선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나온 적이 있어서 모평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처음 속도가 10인 자동차가요. 가속도의 크기가 4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해서 속도가 30이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속도가요 10이었다 3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10이었다 30까지 갑니다. 얘는 가속도가 4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뭐라 그랬어요? 등차수요. AT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예요? 4죠. 맞죠? 네,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20이에요. 그럼 걸린 시간 얼마로 가야 돼요? 5초. 그래서 여기 5초예요, 여기가. 네. 맞아요? 네. 이런 얘기잖아요. 8번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될 때 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은 이동거리 평균 속력으로 구하는 게 빨라. 됐죠? 얘 평균 속도 얼마니? 20 곱하기 5니까 얼마니? 100.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2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 3점짜리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대부분 평균 속도로 풉니다. 이 문제 보시면요. 생각보다 대단히 쉽다. 근데 문제는 물리는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게 빨리 풀어요. 근데 그 포인트를 못 잡으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직선상에서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가는데요. 똑같이 P점을 지나 똑같이 Q점까지 올 건데 누가 먼저 왔어요? 똑같이 동시에요. 동시가 무슨 뜻이야? 시간이 걸린 시간이 같다 이거죠. 그럼 누가 더 많이 갔어요? 똑같이 갔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럼 뭐가 같다는 얘기야? 평균 속도 같아야 돼. 이 뜻이에요. 됐어. A와 B의 평균 속도 같아야 돼 라는 얘기를 수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간다. 이런 뉘앙스야. 이걸 읽어내야 돼. 알겠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기 때문에 얘는 평균 속력이 같아요. 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됐죠? A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P점을 맨 처음에 4V 제로로 가다가 0이 됐죠. 네, 얘는 등가 속도로 가다가 여기에 왔을 때 속도가 얼마래요? 0.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4V 제로가 0이 될 때까지 갔어요. 이거죠. 그럼 평균 속도 눈에 보이죠? 얼마입니까? 2V 제로가 이하의 게 평균 속도니까 얘네들 전체의 평균 속도를 2V 제로로 보면 되겠구나. 이 얘기예요. 자, 근데 B는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가 얼마입니까? V0예요. 그러면 V0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속도 얼마 돼야 되니? 2V0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B도 무슨 운동하는 줄 아세요?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그러면 나중 속도가 얼마여야 2V0가 될까? 3V0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얘는요 30초 만에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리를 30초 만에 풀려면 물리 구력이 얼마나 커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저런 문제를 30초에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영접하고 대비했던 친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많이 풀어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으로 풉니다. 이건 30초도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린 처음 배웠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훈련을 많이 한 고3 아이들은 이런 문제들은 30초 안에 푸셔야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프린트는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A9 한 장만. 자, 뉴턴의 운동 법칙 보시면요.
열어놔. 한기 좀 씻자. G.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힘하고 힘과 관련되는 운동 법칙입니다. 자, 운동에서 일어나는 규칙성은 힘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한 게 바로 힘과 운동 법칙에 해당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싸그리 우리가 물체에 영향을 주는 힘은 진짜 힘이죠.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은 진짜 힘입니다. 실제로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받아 위쪽으로 4N의 힘을 받아 그러면 얘는 운동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은 몇 뉴턴이니? 그게 5년 네. 비스듬한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 5N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이야. 네. 얘네들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물체의 운동은 5N의 힘으로 이 방향으로 변해. 이거죠.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알자힘이에요. 맞아. 알자힘이라고요.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 알자 힘과 운동 사이에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얘기하는 모든 힘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자 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자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게 먼저 관건이에요. 그래서 네가 알자 힘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면 이 힘만 받는다면 A는 물체의 운동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10만큼 변했어야 돼. 맞아. 네. 라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물체에는 힘이 하나만 작용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니까 그걸 가지고 알자 힘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봐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힘의 합성 그리고 힘의 분해. 맞아. 그 중에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으면 두 힘을 뭐 하면? 더하면 알자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같은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으면 사실은 이 두 힘의 합력을 구해라. 이 힘이 A, 이 힘이 B예요. 그래서 1번도 2번도요. 그래서 A라는 힘과 B라는 힘의 합력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A와 B의 알자 힘을 구해라 라고 하면 같은 방향일 땐 더하는 게 알자 힘을 구하는 방법이고 반대 방향일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알자 힘을 구하는 방법이야. 맞아. 그래서 똑같이 알자 힘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표시가 있더라도 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알자 힘을 구하는 방법의 차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힘이 같은 방향이라면 실제로 두 힘을 더하는 게 알자 힘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맞죠? 두 힘이 무슨 방향이라면 반대 방향이라면 두 힘을 빼는 게 알자 힘을 구하는 건데 뺄 때는 무조건 무슨 힘에서 무슨 힘을 빼야 되냐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알자 힘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랬을 때 그 알자 힘은 무조건 큰 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물체는 알자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10N 작용해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라고 하는 같은 방향이라는 건 몇 도를 얘기합니까? 이 개놈의 새끼들아! 0도가 같은 방향이야! 네. 반대 방향은?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10N의 힘과 20N의 힘이라는 같은 크기의 힘을 한 번은 같은 방향으로 줬더니 합력이 30이나 됐는데 반대 방향으로 줬더니 합력이 겨우 얼마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같은 방향으로 각도가 뭐해질수록 커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뭐해진다? 작아진다. 똑같이 힘을 주더라도 두 힘 사이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줄어드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을 가장 최대로 만들고 싶으면 0도로 줘야 된다. 최소로 만들고 싶으면 180도로 줘야 된다. 근데 0도도 180도도 아닌 비스듬한 각도일 때 합력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핵심이죠. 됐어. 네. 그래서 0도도 180도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합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하냐면 됐죠? 이 방향 우리가 비스듬한 방향을 해요. 이럴 때야. 자,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3N의 힘, 이쪽 방향으로 4N의 힘 이런 식으로요. F1이라는 힘과
F2라고 하는 이 힘이 있을 때 알자 힘 구해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알자 힘을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평행 사변형 그리는 거야. 그죠? 평행 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두 힘의 알자힘 방향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알자힘의 크기야.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평사 그려보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행 사변형을 그렸을 때요. 이 힘을 F1, 이 힘을 F2라고 하면 얘도 F2죠. 얘도 F1이죠. 그러면 굳이 평행 사변형을 그릴 필요 없이 요것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맞아? 이건 뭐니? 삼각형이야. 됐어?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도 돼 라고 하는 삼각형 법이 있죠. 그랬을 때 꼬매가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평행 사변형을 그릴 때 두 힘의 작용점의 똥꼬를 맞춰놓고 그려야 된다는 거죠. 얘 작용점, 얘 작용점 둘 다 맞춰놓고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평행 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알자인 방향이고 합력 방향이야. 인 거야. 작용점을 두 개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야. 평행 사변형 그릴 때. 근데 삼각형 그릴 때는 어떻게 해? 바꿔야지. F1의 작용점에서 화살표. 그리고 F1의 똥꼬 어디로 가니? F2의 똥꼬 어디로 가니? 얘 머리에 똥꼬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죠.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F2까지 그려놓으면 실제로 알자 힘은요. F1의 똥꼬에서 F2의 대가리 방향 요 방향 가면 된다는 거지. 맞아. 네. 요거 좀 맞추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평행 사변형을 그리나 삼각형을 그리나? 됐어? 같아. 근데 내가 힘이 두 개가 아니고 선생님 세 개인데요. 신기해요. 세 힘에 작용점 대가리, 작용점 대가리, 작용점 대가리를 그렸는데 이게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요. 합력이 얼마나 돼요? 0이라. 됐어. 네.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세 힘의 합력은 0이다라는 얘기죠. 되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두 힘 사이에 이 각도가 세타라고 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중학생이고 일반고에 해당되는 수능을 얘기하니까 이 정도 버전으로 해결이 돼. 특히 우리한테 주는 비스듬한 방향은 직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비스듬한 방향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90도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타 이용해서 다 풀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준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이렇게 힘이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은 거의 없죠. 비스듬한 방향이야. 그래서 F1이라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F2라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두 힘 사이에 각도가 세타일 때 실제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대각선이 합력이라 그랬고 대각선의 크기가 합력의 크기라 그랬는데 그러면 얘가 실제로 얼마야? 수식으로 풀어야 돼요. 됐죠? 네,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수식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겠죠. 이거를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려서 인위적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인위적으로 그리면 요 길이가 뭡니까? F2예요. 그죠? 그리고 요 각도가 세타니까 요 각도도 뭐다? 세타다. 맞아요? 네. 그래놓고 얘와 얘가 평행사변형인 이 작은 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F2라는 얘기야. 맞냐?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를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 이걸 F2 코사인 세타 값으로 보면 된다. 이걸 뭘로 봐야 된다? F2 사인 세타 값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그래놓고 작은 직각삼각형에 해당되는 요거를 지워버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은 건 큰 직각삼각형밖에 안 남는다. 맞아?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력이라는 얘는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피타 시간에 배웠죠. 요거 A, 요거 B, 요거 C일 때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정리하면 된다. 맞아요. 그랬을 때 A가 요만큼의 크기니까 사실은 F라는 건 밑변 F1에다가 더하기 F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맞아? 네. 그리고 F2 사인 세타의 제곱 요거 정교한 값이다. 아우 귀찮겠다. 맞아요.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네. 정신을 놓으면 안 돼. 정신 그죠? 놓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하면 된다. 이게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저기까지 수식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다.
대신에 그건 알자. 비스듬한 방향일 때 무조건 작도하는 건 아니다. 작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각도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는 특수각이라고 한다. 비스듬한 방향이긴 하지만 작도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자, 두 힘의 크기는 F1도 10N. 자, F2도 10N으로 특수각이 되기 위해서는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은 크기여야 된다. 그리고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반드시 몇 도여야 된다? 120도여야 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요.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리셨을 때 이게 120도이면 이 대각선은요. 무조건 보이세요? 정확하게 두 힘의 가운데 방향으로 됐어?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이 길이가 이 길이의 길이와 어떨까? 같은 이게 말은 뭐야? 그래서 이게 16도야. 됐어요? 네,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일 때요. 굳이 작도라는 개념이 필요 없으려면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사이각이 120도인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됐다. 뭘 하나를 배우면 응용이라는 걸 우리가 하죠. 자, 여기가 F1이 10N이래요. F2도 10N이래요. 근데 F3가 20N이래요. 요 각도가 120, 이 각도가 120이라고요. 알짜임이 얼마일까요? 어느 방향일까요? 아래로 10. 아래로 10. 네, 알짜임은요. 아래쪽 방향으로 10N입니다. 왜? 이 두 힘을 합성하면 위쪽 방향으로 10인데 얘와 얘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20 빼기 10 하시면 되니까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힘을 합성하는 힘의 합성이 가능했다면 힘을 더하는 게 됐다면 힘을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더하는 F1이라는 힘에서요. F2라는 힘을 더하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합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F1이라는 힘에서 F2라는 힘을 빼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차벡터 힘을 빼는 거죠. 이것도 가능했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N이라는 힘하고요. 이런 식으로 4N이라는 힘이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칠게요. A에다가 B를 더하세요. 그러면 하셨죠? 얼마입니까? 90도죠 지금. 얼마입니까? 5N. 5N이죠. 이 방향에. 됐죠? 네. 근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세요 라고 한다면 합력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리에서 쓰는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 방향으로 라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더해 이 뜻이에요. 정수 계산하듯이. 되겠죠? 그러면 A 벡터는 오른쪽으로 3N이고요. B 벡터는 정확하게 방향을 바꾸면 되니까 아래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4N이 B 벡터의 마이너스 값이겠죠. 됐어? 이걸 합성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5N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벡터를 빼란 얘기는 여러분들 실제로 빼란 얘기가 아니고 방향 바꿔서 더해. 이게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가속도를 구할 때 시간에 따라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뭐 해라? 빼라잖아요.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물체다가 실을 매달아서요 물체를 뺑글뺑글 돌려요. 처음 A 방향에서의 속도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T초가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의 속도 방향은 이 방향이죠. 이게 B 벡터의 속도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T초가 걸렸다면 가속도는 얼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라 그랬으니까 나중 속도는 이겁니다. 이거. 처음 속도는 이겁니다. 근데 얘가 등속 원운동 한다면 사실은
얘도 V고 얘도 얼마인데? V인데 방향만 다른 V인 거지. 근데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라 그랬으니까 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되셨어요. 벡터 합성. 그러면 이 방향이 얘 속도 변화 방향이야. 그리고 요 크기가 얘 속도 변화 크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고 구하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래서 차벡터라는 거의 의미는 방향을 정확하게 반대로 바꿔서 더하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힘이라는 건 더하고 빼고도 가능하겠지만 하나의 힘을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어요. 하나의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과 훨씬 더 문제를 푸는 데 쉽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얘가 수평면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세타일 때 우리는 얘를 수평 방향의 힘하고요.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수평 방향의 힘을 어떻게 구하고요? 불러? F 코사인 세타로 구하고요. 됐어. 수직 방향의 힘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 F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하면 된다. 이렇게요. 그렇죠? 하나의 여러 개의 힘을 하나로 합하는 힘의 합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하나의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뭐한다? 분해한다. 이걸 가장 우리가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빗면 위에 있는 물체에다가 쓰더라. 실제로요.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으면 질량이 m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근간은 중력입니다.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얼마가 작용합니까? mg가 작용하죠.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다가 물체를 가만 놔두면 얘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힘을 받는 중력 방향으로 절대로 못 움직이죠.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죠. 그러면 이 물체한테는 경사면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중력이 분해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힘이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하나의 힘을 나눌 때 최소 2개 이상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자, 어느 방향의 힘으로 나누냐면 이것과 90도가 되는 방향의 힘 이 방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을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 됐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요. 우리는 물체를 경사면 아래로 실제로 끌고 내려가는 이 힘을 우리가 이 힘을 Fx의 힘 또는 선생님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경사력 이렇게 얘기해줘요. 실제 경사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가 붙인 단어야. 그래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끌고 내려가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경사면을 90도로 콩 누르는 힘도 생겨요. 그렇죠? 물체가 경사면을 누르면 그만큼 물체가 경사면에 있는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도 만들죠. 자, 이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네, 바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해요. 됐어.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직항력은요. 사실은 중력에서 분해된 이 힘의 됐어. 이 힘의 반작용으로 생기는 힘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중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힘이 2개의 힘으로 분해가 되는데 요때 요 중력에 해당되는 요 힘의 크기는 mg이고요. 요 힘과 요 힘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경사각이 세타이면 반드시 세타인 게 중력과 수직항력 사이의 요 각도가 세타를 이룬다. 그렇겠죠. 그리고 요게 요렇게 되면 피타이면서 요 각도가 몇 도다? 90도다. 왜? 얘네가 90도니까. 맞아요? 네. 납득이 되나? 자,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 여기가 같은 크기가 요 힘입니다. 그리고 경사면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요 힘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는 요 자체를 작은 직각삼각형 피타로 보신다면, 됐죠? 요 mg라는 빗변에, 됐죠? 경사면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요 힘의 크기가 바로 실제로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이죠. 자, 요 값이 mg 뭡니까? 사인 세타죠. 그 사인 세타라는 힘 때문에 물체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싹 내려가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됐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 외워요? mg 싹 내려가 세타 이렇게. 못 외우면 병신 뭐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바닥을 콩 누르는 힘. 됐죠?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외우면 돼? mg 콩 눌러 세타. 뭐 돼요? 왜 명신이죠? 아, 병신 될 뻔했어요. 됐어요.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경사면에서는 mg 쌍 내려가 세타와 mg 콩 눌러 세타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요, mg 콩 눌러 세타라는 이 힘은요, 중력이 물체를 요만큼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힘으로 얘가 바닥을 누르겠죠? 그러면 그거에 반작용, 바닥에 물체를 밀어 올리는 뭘 만들어요? 수직항력, 반작용. 근데 이 힘과 이 힘의 크기 반드시 어때서? 같아서 상쇄돼서 얘는 위로 튕겨 올라가지도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이 방향이니까 이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보다 알짜예요. 그래서 경사면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은요, mg 쌍내려가 세타가 물체의 운동을 관여하는 진짜 힘이야. mg가 아니었어. 됐어? mg 사인 세타야. 자, 그러면 얘가 내려올 때 가속도는 얼마니? 라고 하려면 진짜 힘을 뭐로 나누면 되겠니? M 질량. 그럼 진짜 힘을 질량으로 나눠봐. 가속도가 얼마란 얘기니? G 사이즈.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야. 예를 들어 이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니? 2분의 1 g 중력 가속도의 절반 5라는 얘기야. 그러면 1초에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1km짜리가 2km짜리가 3km짜리가 어떤 거? 아니지. 아니 오. 가속도가 이거 1km짜리가 그래, 2km짜리가 그래, 100km짜리가 그래.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km짜리를 올려놓던 100km짜리를 올려놓던 같은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어떻다? 갔다.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질량이 다른 애가 올라가 있어도 다리가 닿을 때 걸린 시간은 어때야 돼? 갔다. 근데 이 각도를 더 크게 봐. 이 각도를 점점 크게 하면 이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얘가 떨어지는 거니 자연하죠. 이 각도가 90도예요. 1 90도는 얼마입니까? G 그래서 G예요. 5 그게 자연학화. 5 자연학화는 경사각이 90도인 곳에서요, 물체. 아. 되겠어? 질량하고 무거운 가속도를 여전히 갖습니다. 이해되죠? 자,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야? 질량이랑 힘이요. 질량한다. 네. 가속도는 질량하고 무관하다 그랬죠? 예. 뭡니까? 각도입니다, 각도. 예. 아. 됐어? 경사각도입니다. 경사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뭐하고요? 커지고요. 경사각도만 같다면 그래서 모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그 얘기를 듣기 싫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빗면에서 물체가 내려올 때는 경사각도에 의해 가속도가 결정된다. 경사각이 같으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경사면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무조건 얘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고 그 힘 때문에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가 못 내려가게 여기에 정지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힘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니? 줘야죠. 이쪽 방향으로 얼마 힘 줘야 돼? mg 쌍내려가 세타의 힘을 늘 줘야만 정지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내가 필요에 따라 힘을 합성할 수도 힘을 분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 알겠니? 힘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물들을 하는 거죠. 자, 저거 문 열어놓으라니까 왜 자꾸 닫어? 네. 문 열어놓으라니까 왜 자꾸 닫어? 아, 시끄러워.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주관하는 건 알짜 힘이라고 그랬어. 그 알짜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다양하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그죠? 만약에 물체한테 어떠한 알짜 힘이 작용을 안 하면 정지거나 중력이 등속도예요.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정지 상태이거나 등속도 운동하고 물체의 처음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뭐 해야 된다? 유지. 유지해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관성이 성립해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 당연히 첫 번째 법칙이라는 제1법칙은요. 물체가 운동할 때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을 먼저 얘기한 거죠. 물체에 어떠한 알짜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알짜 힘도 알짜임. 네. 알짜임이 뭐야? 물질이 그 움직이기 위해서 작용하는 그 힘이. 저요. 스터디 카페. 저요. 스터디 카페. 오늘 해요? 이름. 오늘 학교 차. 네. 또 신기하다. 없죠? 네. 안녕하세요. 학교 챙겨올 거. 준하는 오늘부터 심야 이제 끝날 때까지. 아이고. 파이팅. 파이팅. 자,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알짜 힘이야, 이 새끼야. 아니 너무 당황해. 진짜 갑자기 면접은 그렇게 보는 거야. 한대 맞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알짜 힘이라고 한다. 그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의 어떠한 변화도 알았어요. 그 변화량을 뭐라 그러냐? 예? 그 운동의 변화량을 뭐라 그러니? 가속도. 됐죠? 어떠한 알짜 힘도 주지 않으면 가속도는 생길 수 없어. 그래서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뭐 유지하려는 성질, 그걸 뭐라 그런다고? 하면서 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1법칙은 우리가 관성을 설명하는 법칙, 관성 법칙. 근데 관성에도 두 가지가 있어. 처음에 운동 상태가 어떤 상태야? 정지. 그렇죠.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정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이 성립할 건데 이 정지 관성이 선생님하고요. 됐어. 네, 담규하고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누가 더 클까요? 확실하게 얘기해. 선생님이요. 담규가 더 크지. 그렇죠. 정지 관성의 크기는 뭐니? 정지 관성의 크기는 질량입니다. 질량이 큰 애가 정지 관성이 큽니다. 버틸려면 고집이 크다는 얘기야. 고집이 크다는 얘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죠. 됐어. 네, 그래서 질량은 고집의 크기입니다. 알겠죠? 정지 관성의 크기죠. 자, 그런가 하면 운동하는 물체는요. 계속 그 방향,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무슨 관성? 비정지 관성. 뭡니까? 됐어. 네. 운동 관성이 성립할 거고 이 운동 관성의 크기 저는 계속 할 거야. 이거죠. 운동 관성의 크기가 바로 뭐다? 운동량이다. 아, 맞다. 운동량 어떻게 구하죠? 질량이 알겠어요? 네. 라고 하는 이 운동 관성의 크기가 바로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얘 또한 질량에다가 뭘 곱하는 거니? V 속력. 뭘 곱하니? 도. 방향을 가져야죠. 도. 네, 되겠습니까? 속도를 곱하는 겁니다. 자,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물체를 밀어도 안 움직일 수 있다.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쌤이 절 밀어도 안 움직여요.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급출발할 때 몸이 그대로 정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뒤로 뭐한다? 쏠린다. 아, 됐죠? 네. 그래서 급출발하는 자동차에서 몸이 뒤로 쏠리는 게 정지관성이고요. 지진계. 지진계에서는 땅이 흔들려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필요해. 그게 누굽니까? 추의 정지관성이에요. 됐어. 그리고 컵 위에 종이를 받쳐놓고요. 여기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고 종이를 갑자기 치워요. 동전 어떻게 됩니까? 쑥 날아올라요. 동전이 종이를 따라 가니 안 가니? 안 가요. 그 자리에 있다가 종이가 빠지니까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정지관성이죠. 됐어. 동전의 정지관성입니다. 됐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을 때 두루마리 휴지를 어떻게 끊을까요? 퉁 하고 끊죠. 이빨로요. 됐어. 자, 그러면 통 하고 끊을 때 종이는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거기 두루마리 본체는 그 자리에 있죠. 이것도 정지관성을 이용한 겁니다. 맞죠? 이런 거. 내가 끌려갈 수 있다. 그러면 운동관성을 이용한 건 뭐가 있을까?
버스가 급정거해도 내 몸은 계속 가고 싶어 그거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자, 그 운동 관성 때문에 사고 나지 않게 만든 게 에어백입니까? 안전벨트예요. 안 튀어나가게 만든 거는 안전벨트. 자, 그다음 다물어. 그래서 운동 관성 때문에 가던 아이가 못 멈추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여러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너네 몸의 운동 관성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운동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후추통에서 후추를 뺄 때 그게 운동 관성이 이용한 겁니다. 됐죠? 후추통에서 후추를 뺄 때요 아래로 내려가다가 통만 잡죠. 하지만 안에 있는 운동 관성 때문에 계속 가죠. 됐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운동 관성. 되겠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망치에서 대가리를 장돌이라고 해요. 장돌이가 빠졌을 때 장돌이 끼는 것도 운동 관성 이용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실제로요 몸통에서 나무 토막에 이제 장돌이의 대가리를 살짝 눌러서 낀다고 쳐. 그래도 얘가 꽉 끼어 있진 않죠. 꽉 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껴놓고요. 얘를 아래로 톡톡톡 치는 거 아세요? 네. 그러면 얘를 밑으로 내리다가 톡 치면 얘는 멈추죠. 근데 얘는 안 멈추고 계속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운동관성 때문에 이 몸체에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이게 삶의 지혜죠. 되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단지 이런 것들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건 멍청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의 방향성은 그게 아닙니다. 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의 대표적인 예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알짜임도 작용하지 않을 때 처음에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됐어. 네, 이 관성은 운동 관성이든 정지 관성이든 상관없이 다 질량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현상을 설명하는 게 관성 법칙이라면 알짜 힘이 작용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게 바로 가속도 법칙입니다. 힘이 없을 때, 힘이 있을 때. 알겠습니까? 그게 뉴턴의 두 번째 법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가속도 법칙이었고요. 자, 이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의 정의와 달라. 실제로 물리에서 가속도를 정의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면 가속도 법칙은 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인자가 뭐냐라는 거죠. 자, 어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2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질량과 힘 사이의 관계다. 이거죠. 자, 이거를 다시 보면요. 질량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속도는 총 변화량이잖아요. 어떤 물체를 총 변화시킬 때 그래서 그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그 물체가 변하지 않으려는 관성의 크기와 변화시키려는 알짜임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가속도 법칙입니다. 안 변할 거야? 변할 거야. 둘 중에 누가 커? 그것 때문에 총 변화량이 결정.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자명해. 너무 자명해. 근데 더 자명한 게 뭐가 있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질량분의 알짜임이야. 이건 그냥 힘이 아니고 알짜임입니다. 그렇죠? 자, 질량분의 알짜임이 물체에 대해서 총 변화량을 결정하는데요. 가속도를 구하는 또 다른 식이죠. 뭐 있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됐죠? 어떻게 구해도 같아요? 아니, 같은 가속도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보면 충격. FT가 바로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이게 나온 거죠.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깊게 보면 또 다른 게 보여요. 됐죠? 저는 등가속도 알아요. 알긴 뭐라고. 됐죠? 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물리는 까면 갈수록 새로운 내용들, 뭔가 처음에 몰랐던 것들이 보입니다. 공부할 만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사실은 가속도 법칙과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서
가속도라고 하는 건 안 변하려고 하는 버티는 힘과 변화시키려고 하는 힘 사이의 관계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A는 N분의 F보다 더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운동방정식. F는 뭐예요? MA. 그래서 이건 가속도 법칙이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운동방정식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A라는 물체가 움직일 때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B라는 물체가 움직일 때 사용한 힘. 그래서 각각의 물체가 받는 RG와 힘을 구할 때 F는 MA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줘.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물리를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공식이 F는 MA. 되겠어?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가장 그 심오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아,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사실은요, 내가 손이 칠판을 하고 치죠.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상황에서 작용하는 힘은 몇 개다? 두 개. 두 개다. 모든 힘은요, 항상 쌍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네. 모든 힘이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쌍은 몇 개의 힘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힘은 두 개의 힘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개의 힘이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그 중 하나의 힘을 나는 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고 또 다른 힘은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부를 거고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은 작용점에서 힘의 크기는 같지만 같은데 힘의 방향은 반대여야 되는 서로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들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들이 서로 주고받는 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 그럼 나는 누구랑 힘을 주고받고 있니? 지구와. 맞죠? 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애와 지구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야.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만유인력. 자, 그랬을 때 나는 질량이 1kg고요. 지구는 질량이 100kg라고 치죠. 누가 더 세게 잡아당겨? 똑같이죠. 상호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같아야 돼.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나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그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합력은 구할 수 없고 병신들아. 확 그냥 100만 번을 또 연이 서로 작용하는 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합력을 절대 구할 수 없는 두 힘이다.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면 머리에 각인이 될까? 3번이요. 자, 그래서 절대 합력 구할 수 없어. 또 서로 작용하는 힘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알아요. A라고 하는 물체는 4쿨롱이야. B라고 하는 물체는 마이너스 2쿨롱이야. 그럼 A, B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1력. 전기력이 있었죠. 아. 그러면 A가 받는 전기력이 세니 B가 받는 전기력이 세니? 똑같아요. 같아야죠.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작용반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호작용하는 힘 때문에 물체가 그래서 여러 개의 물체가 마치 하나처럼 연결돼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레벨 1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어. 한 번 배웠으니까 이제 2개 말고 3개로 가죠. 오 마이 갓. 3kg, 2kg, 1kg. 1kg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거 키는 거 나도 좋은데 민서가 너무 추워해서 이 부족한 새끼 왜 추워하고 지랄해. 민서야. 내가 덮어준다. 그거 오염된 거야. 오염된 거. 덮어 그래도 민서야 덮어. 감기 걸리면 안 돼. 원더풀. 아닌 것 같은데. 운전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 아니 난 이루어질 거야. 그래. 자 보세요. 맞아요. 3kg, 2kg, 1kg이고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답니다. 네. 이해돼요? 네. 그랬을 때 이제부터 머리 제대로 돌리자. 한 번에 끝내야죠. 돌려요? 오른쪽 방향으로요. 내가 60N의 힘을 준다고 쳐. 그랬더니 아이들이 밀려가.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운동시키는 진짜 힘, 알짜 힘이 얼마입니까?
60이죠. 내가 준 진짜 힘. 그죠? 자, 그러면 그 힘으로 얘네들이 움직일 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알자 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10m/s 제곱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 가속도는 A 가속도야, B 가속도야, C 가속도야? 네, 각각이 다 10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A 혼자서 쓴 알자 힘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F는 MA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 MA, B 것도 이렇게 구할 거고 MC, C 것도 이렇게 구할 건데 됐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위아더 월드 가속도가 다 어떻다고? 같아.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0, 얘는 2 곱하기 10, 얘는 1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단지 얘네가 쓰는 알자 힘의 차이는 무슨 차이야?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알자 힘이 달라져. 그러니까 질량비가 3대 2대 1이면 알자 힘도 3대 2대 1로 나눠 쓰는 게 맞아. 그러니 얘가 몇 뉴턴이게 맞아? 30뉴턴을 쓰는 게 맞고 얘는 얼마? 20, 얘는 얼마? 10을 쓰는 게 맞아. 이해해? 그리고 그러면. 중위 중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A와 B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B와 C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자, 생각. 이번 주부터 수학 자소서 특강 있는 중인 거 알죠? 네. 네, 시간 잘 맞춰서 오십시오. 니트인가? 토요일에 12시까지 하는 거 1시 어디서 토요일, 일요일 다 저쪽 본원이고요. 네. 강의실은 수학 선생님들이 발송해 주실 거고요. 수학쌤이 네? 이제 수학생이 없대요. 얘 아, 그러면은 제가 보낼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내일 시험 볼 때 여기로 와요, 저기로 가요. 아, 그렇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조건 여기예요. 아 여기. 여기서 시험 봐요? 이거? 네. 독하지 익숙하지 않은 것이면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원래 떨어서 자, 입 다물어. 자, 그럼 해볼게요. 저기에 붙어 있는 물체가요. 2개일 때와 3개일 때와 4개일 때 원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건너가는 힘은 무조건 힘을 받은 아이가 자기 거 빼고 나머지 건네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힘을 받은 애가 A, B, C 중에 누구예요? A입니다. 그러면 A가 자기가 필요하니 얼마를 쓰고요? 30을 쓰고 건너주는 힘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겠죠. 네. 얼마 넘어가요? 30. 30입니다. 그러면 그 30이라는 힘을 이번에 누가 받습니까? B가 받죠. 아비. B가 얼마 씁니까? 20 쓰고 넘겨주겠죠. 얼마 넘어갑니까? 10 넘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30이고 얘는 10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몇 개가 있던 상관없습니다. 모든 물체 사이에서 주고받는 힘들이 작용합니다. 대리님, 이쪽 방향에서 60의 힘으로 넘겼을 때요. BC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얼마일까요? 50이요. 50이에요. 그렇죠? 자, A, B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이해해? 예. 이해해? 예. 그럼 여기서 왜 50 넘어갔어? A 더하기 A랑 C랑 네. 앉아있는 그 뒤에 있는 물체가 쓰는 알자 힘이 한꺼번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넘어간 힘은 누구예요? A 혼자서 필요한 힘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힘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값의 의미보다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레벨 2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실에 걸리는 뭘 물어봅니까? 장력. 그래서 T가 T,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60N이라고 친다면 3kg, 2kg, 1kg이기 때문에 이 장력 얼마야? 50. 이 장력 얼마야? 30. 그러면 이게 실이 아니고 용수철이면 여기에 작용하는 뭘 물어봐야 돼? 탄성력이 얼마야? 그죠? 네, 이 탄성력 얼마야? 이거 얼마야? 30. 아유, 33, 30. 이거 얼마야? 50. 그쵸? 응. 그랬을 때요.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똑같은 용수철이야. 얘가 늘어난 길이의 몇 배가 얘가 늘어난 길이야? 3분의 5. 3분의 5배가. 알겠어? 건너가는 힘이 다르니까 늘어난 길이도 달라야 돼. 맞아?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세 번째 유형이 뭐였는지 아세요? 작용 반작용의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낭떠러지의 물체를 고정도로 해로 이렇게 연결해 보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A라는 물체가 2kg고요. T라고 하는 물체를 몇 킬로로 할까요? 4kg로 할까요? A와 B 사이에 마찰 없다. 그럼 내가 얘를 손을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치우면 당연히 얘가 내려가고 얘가 끌려가는 운동을 할 거니까 당연히 알자의 힘은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운동하니까. 그러면 이때 작용한 알자의 힘은 뭐다? 40.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에 뭐겠습니까? 무게죠. 됐죠? 중력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알자의 힘 몇 뉴턴이라고요? 40뉴턴의 알자의 힘을 몇 킬로가 받습니까? 6킬로가 받죠.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 얼마입니까? 그러게 왜 살을 쓰래? 쌤이 먼저 쓰셨잖아요. 3분의 20. 얼마? 20. 3분의 20이에요. 맞아. 네. 그랬을 때 세 번째 A가 쓴 알자임, B가 쓴 알자임을 해결해 보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죠. 이때 A가 쓴 알자임은요. 3분의 40. 땡이 2 곱하기 3분의 20이니까 얼마? 3분의 40. F는 MA. 됐죠? MA. 맞니? 네. B가 쓴 알자힘도요. 여러분들의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3분의 80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예요? 3분의 40. 라고 하는 이 장력을 누가 받습니까? A가 실제로 받아 A를 운동시키는 알자힘이 된 거죠. 됐죠? 그래서 A가 쓰고 있는 알자힘 이 자체가 장력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장력 구하면 된다. 그렇죠? 얘는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얼마 받고요? 40 받고요. 실이 내려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장력도 받겠죠. 그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중력이 더 크니까 중력 방향으로 내려갔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력에서 장력을 빼면 바로 B가 쓴 알자힘 얼마가 나와야 된다? 3분의 80 나와야 된다. 맞니? 그래서 장력의 크기는 40-3분의 80이니까 얼마 나오니? 3분의 40 나와요 라고 하고 그래서 장력 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맞아? 그래도 한 번 다시 하니까 머릿속에 좀 남나요? 네. 자,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손을 놨는데 얘가 바닥으로부터 20m 내려와. 여기에 왔을 때 속력 얼마야? 여기에 왔을 때 속력 얼마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제가 20m를 내려왔을 때 속력이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요. 얘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죠. 네. 가속도가 얼마? 3분의 20.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속력이 얼마냐라고는 물어봤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졸려오면 서라 얘들아. Like me. 희결아 너 얘기하는 거 맞아. 열러들고 있잖아. 희열아 나랑 같이 서 있자. 빨리 와. 졸리지. 야 오라고. 아. 자, 그랬을 때요. 나중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처음 속도는 얼마입니까? 0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루트 뭡니까? 2 곱하기 3분의 20 곱하기 얼마입니까? 20. 인 거죠. 아니 너무 귀찮고. 우리가 주로 풀었던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닿을 때 속력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걸린 시간도 유추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나중에. 그렇죠?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죠. 선생님, 근데 왜 아래로 내려갈 때 반응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중력 가속도는 자기의 중력으로 떨어져야죠. 근데 얘는 얘의 중력으로 못 떨어집니다. 얘의 중력으로 이 둘을 다 끌어당겨야 되니까 얘가 자기 중력을 다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속도부터 줄. 그래서 이 식을 끊으면 이제 얘는 얘의 중력으로 얘 혼자 떨어지죠. 그때부터 자연학과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반하는 게 왜? 예. 조용히. 이거 옛날에 봤던 주태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추억 새록새록.
다 했어. 예. 제 열문지만 10번. 좀 화장실 좀. 승현이하고 유연이는 형제가 또 있어. 여기 둘이야. 자, 채점하면 안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다 부를게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요. 동글 동글 X 동글 X. 6번에 니은 티귿. 7번에 기역 니은.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둘 다 10. 3이에요.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 10이요. 둘다 10이라고 10에 가요. 10에 가. 5번은 이게 등소운동 그런 거 돼가지고 X를 등속 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힘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등소는 원래 움직이는 거는 등소 확인했어요? 네. 뭐 설명할까요? 10에 가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10번만 해결하면 되나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10번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도 설명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기에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다 설명해 드렸었어요. 실제로 실은 누가 당겨야 팽팽해집니다. 그죠? 예. 당기면 팽팽해지는데 보면은 당길 때 조건이 있어요. 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만 당겨. 이 실이 팽팽해지니? 아니요. 그러면 팽팽하게 당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서 당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실을 10N의 힘으로 당기면 팽팽하게 당겨지기 위해서 여기를 얼마의 힘으로 당겨야 되니? 10N의 힘으로 당기면 이 실은 팽팽해지면서 실에 얼마의 힘이 걸립니까? 10N이죠. 이거 20입니까? 아니죠. 실제로요.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이제 고정도로로 연결을 해서 여기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이 있다고 쳐요. 그럼 실의 장력이 얼마가 걸리는지 확인하려면 거기에 뭘 설치해야 됩니까?
장력이 얼마가 걸리는지 확인하려면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이 필요하죠. 뭐요? 용수철 저울. 용수철 저울은 단지 장력의 크기만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 용수철 저울이 있다고 해서 뭔가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아 그럼 한쪽이니까 식으로. 자, 여기에 이 장력이 10N이고 이 부분의 장력이 얼마예요? 10N이죠. 그러면 여기도 10N인데 여기도 10N이라는 거 확인하려면 여기도 용수철 저울을 놔야 되고 여기도 용수철 저울을 놓는 것 뿐이에요. 용수철 저울이 있다고 해서 변하는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용수철 저울은 그냥 그 부분을 없고 실로 연결하면 돼. 됐어.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놓고요. 여기에 그냥 장력만을 확인하는 용수철 저울이 있는 거지 용수철 저울 때문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실이 있는데 내가 물체만 이렇게 놔. 이 실을 여기다가 벽에다 연결 안 해요. 그러면 놓으면 이 새끼는 뭐합니까? 자유랑카죠. 그러면 실에는요 장력이 걸리니? 안 걸려요. 한쪽은 버텨줘야 되잖아요. 얘는 장력이 안 걸려요. 그러면 장력을 걸리게 하려면 이 실을 버텨줘야 되잖아. 물체를 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벽이랑 연결하죠. 그럼 봐. 여기에 만약에 1kg짜리가 있으면 얘를 지구가 얼마로 당기니? 10N. 근데 실이 이렇게 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갈 거잖아. 안 간다는 얘기는 여기를 얼마의 힘으로 당겨준다는 얘기냐? 10N이야. 그렇죠? 근데 실이 한 가닥이죠. 그러면 이 실은 모든 부위마다 몇 뉴턴이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거야? 1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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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N. 그러면 그 10N이 결국은 여기서 어떡하니? 벽을 당기는 힘이 10N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벽이 실을 잡아 당겨주는 힘도 얼마라는 거야? 10N이야. 그래서 당겨지는 거야. 양쪽에서 똑같은 힘을 주는 거야. 됐어? 네.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 벽이 없으면 어떡할래? 벽이 없으면 내가 얘를 당겨주고 싶은데 벽이 없어. 그럼 벽을 대신할 누군가 필요하지. 다른 16톤. 네. 똑같이 10N을 줄 얘와 같은 물체에 뭐가 있으면 돼? 무게를 갖는 아이가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벽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힘이 얼마입니까? 그냥 10N이야. 얘가 있고 얘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20N인데? 아니라고. 질량이 같으면 한쪽은 그냥 벽의 역할밖에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그냥 한쪽 벽면에 1kg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고 실이 이렇게 벽에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나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쪽에 똑같이 1kg짜리를 매달아 놓은 그림이나 이 두 개의 그림은 뭐 한 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문제를 내도 매번 틀리죠. 가그림하고 나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그게 이제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그림은 뭐냐면 다그림은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1kg짜리가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10N이라고 써있잖아. 그래놓고 이쪽에는 몇 N이냐면 30N짜리를 매달아놔. 3kg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우리가 반대로 선생님이 그린 듯한 느낌인데 네,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가 C, 여기가 D 뭐 이렇게 놨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kg 쪽으로 3kg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 뭡니까? 실로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 그 정도죠. 이쪽이 3kg, 이쪽이 몇 킬로? 1kg. 그냥 이걸 책상으로 그리면 돼요. 같은 그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알짜이는 얼마입니까? 20N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20N의 알짜이 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5초.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중에서 C 혼자서 쓴 알짜 힘이 얼마냐? D 혼자서 쓴 알짜 힘이 얼마냐? 이거 아닙니까? C 혼자서 쓴 알짜 힘은 1 곱하기 5니까 얼마고요? 5N이고요. D 혼자서 쓴 알짜 힘은 3 곱하기 5니까 얼마예요? 15N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냐? 이 문제가 레벨 4 문제인 거죠. 그쵸? 이거 장력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장력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무데나 구해도 돼요. 어차피 한 가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을 거라는 건 아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저런 C 쪽에서 구하면 C는요. 아래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10N의 중력이 있고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는데 누가 더 커요? 장력이 더 커요. 얘는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큰 장력에서 중력을 빼면 됐죠? C가 쓴 R자 힘이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장력의 크기가 얼마여야 된다? 15여야 된다.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이때는 장력이 15N이 된다. 아니, 이때는 장력이 15N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